사람들과 함께 나고 자라며 전성기를 보낸 후 결국 소멸에 이르는 생명체를 닮았습니다. 모든 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게 되고 또 자칫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숨가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재생의 역사를 다시 쓰는 도시들. 그것은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운명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재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가는 도시 이야기, 청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20년. 11번째 공예 비엔날레의 전야제가 시작됐습니다. 유서 깊은 공예의 도시 청주에서 11번째 청주공예 비엔날레에 함께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는 진보하는 공예의 오늘을 보여주는 무대였죠. (2019년)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속에 막이 오른 41일간의 공예 축제. 내덕동은 청주 도시 재생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청주의 가을은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 깊어갑니다. 이곳에 저는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편리한 공간? 아니면 숨가쁜 일터? 누군가에겐 그리운 고향일 수도 있겠네요. 도시는 사람과 함께 숨을 쉽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들면 번성하지만 발길이 뜸해지면 도시라는 이름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청주의 번성했던 도시의 중심에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입장하기 전까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죠. 36개국 1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예의 향연. (20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역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전시공간의 과거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전시공간이 과거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 제조 공장이었던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예나 미술을 잘 모르는 저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네요. 매쾌한 담배 냄새보다는 향기로운 문화예술이 어울리는 공간.
미래와 꿈의 공예가 펼쳐지는 무릉도원입니다. 아무래도 공예가 자연하고 실생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 장소 자체를 최대한 100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향적인 거나 어떤 공예 요소는 어떤 자연주기적인 거나 유토피아적인 것들을 동선을 잘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지금 연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6년) 문을 연 청주 연초 제조창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 공장이었습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근대 산업의 요람으로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했죠. 하지만 빠른 산업의 변화 앞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 공장도 버티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랜 시간 도시의 애물단지였던 건물이 새롭게 거듭난 건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뭐 도시 개발에 의해서 뭐 아파트가 지어졌다든지 어떤 다른 또 공장들이 들어왔다든지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문화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름도 문화제조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그래서 향후 여기서도 이제 문화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청주 시민들은 문화제조창 C와 마주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들어가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한번 보여보자. 지난 8월 준공된 문화제조창 C는 5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쇼핑 공간과 전시 공간, 자료실과 오픈 스튜디오, 열린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청주 시민을 위한 재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화제조창 C는 이제 청주도 되고 컬처의 이 앞자리도 되고 뭐 크리에이티브 창조도 되고 해서 다양한 의미를 줘서 그렇게 지금 이름을 하여 가지고 이제 시작이죠 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명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낡은 도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 청주는 도시재생 헌장 선포식과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도시재생은 종합적으로 한 도시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든 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게 되고 또 자칫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도시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달라진 것은 연초 제조창뿐만이 아닙니다. (1960년대) 공장 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 건물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은 무려 60년 이상의 세월을 품고 있는 담뱃잎 보관 창고인데요. 방치된 기간 동안은 비둘기들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작가들이 이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직접 만나러 가보시죠. 그곳은 아주 오랜 시간 닫혀진 공간이었습니다. 무성히 핀 잡초들과 먼지만 쌓여 있을 뿐. 충북 지역의 작가들이 찾기 전까지는 말이죠. 담뱃잎을 보관했던 동부창고의 마지막 모습은 작가들의 시선으로 기억됐습니다. 쓰임이 사라진 집기들,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비둘기의 흔적. 동부창고의 시간은 그렇게 과거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 동부창고도 변신했습니다. 공예 비엔날레의 두 번째 기획전이 열렸는데요. 공예가 그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목류도원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의미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부창고의 부산물이 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렇게 쌓여 있던 폐자재를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갖고 만든 작품이에요. 철거 과정부터 함께했던 작가는 2개월에 걸쳐 이곳에서 나온 쓰레기를 작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의 부산물이 쓰레기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쓰레기를 궁극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욕망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됐고, 또 저도 작업을 하면서 내 자신도 그 욕망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나도 욕망을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일종의 깨달음이랄까. 도시 재생과 함께 동부창고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카페,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까지 다양한데요. 이곳이 담뱃잎을 보관했던 창고라니 놀랍죠. 창고 건물은 그대로지만 그 안은 보석 같은 공간들이 생겨 청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동부창고 구경 한번 해보시죠. 청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간은 동부창고 36동입니다. 담뱃잎 보관 창고였던 이곳은 청주 시민들의 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났습니다.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 책 골목길, 아카이브 로드와 연습 공간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공간이죠. 다음은 열기가 가장 뜨거운 동부창고 35동입니다.
시기별 연습실을 두루 갖춘 이곳은 공연 예술 전용 연습 공간. 춤과 음악,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이 원래 예전에는 연초제조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같은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동부창고 야외광장은 청주 시민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바람 선선한 가을 오후, 야외광장에서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이 참가해 직접 만든 상품을 알리고 소비자를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더구나 이 공간이 어떻게 폐허 같은 공간이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고요. 아, 여기가 원래 이랬었나? 하면서 이런 죽은 공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모여드는 걸 보고 이렇게 공간이 조금만 변화가 돼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곳이 되게 으스스해 보이고 그냥 진짜 허름한 창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니까 되게 뭔가 화사해지고 요즘 이게 막 빈티지 느낌이랄까? 네, 그런 것들로 잘 꾸며져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곳은 동부창고 8동입니다. 담뱃잎 창고였던 이곳은 지난 9월 분위기 있는 카페로 변신했는데요.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작품 감상의 기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쓰임을 다한 물건에서 예술로 변신한 작품들. 앞으로 이곳에서 더욱더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즐길 준비만 돼 있다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동안 도시가 이렇게 지내 오면서 문화적인 모습을 잃어가서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도시와 문화와 도시는 도시재생, 문화도시, 도시문화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한 몸인 것이지요. 지역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그 변화는 청주 지역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중심에서 도시재생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앙동입니다. 푸른 소나무가 이어지는 약 500m의 차 없는 거리. 주말에는 프리마켓이나 공연이 열려 사람들로 북적이는 청주의 핫플레이스죠. 감성 가득한 카페들이 생기면서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기는 행정의 중심지고 또 고속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었고 교통의 중심지, 또 인근에 유명한 학교들이 많은 교육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어요. 자동차 매연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거리.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죠.
저도 소나무길을 걸으면서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이곳이 괜히 중앙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닙니다. 청주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될 때 인구 2만 명이 넘었고 청주역도 있었고 가장 크다는 중앙극장도 있었고 또 금융기관들도 이곳으로 몰려 청주의 중심 중앙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은 젊은 감성 풍기는 청춘의 거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아서 기분 좋게 걷기 좋고 들어가고 싶은 공간들도 많이 보이네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가 공실률 50%를 넘어섰지만 지금은 빈 점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은 건 청년 가게들이었습니다. 소나무길 맛집으로 입소문을 더해가고 있는 수제버거집. 소나무길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들어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20대의 젊은 사장님입니다. 정말 청년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이 길목에서 이 점포를 차려가지고 나름대로 항상 지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메뉴를 항상 개발하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가게로 만들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많이 생겨갖고 음식점이랑 카페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한식과 양식이 어우러진 퓨전 요리로 주방이 바쁘게 돌아가는 음식점. 이곳 청년 사장님도 소나무길에 반해 2달 전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소나무길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의욕이 많고 이제 꿈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거리를 더 활성화시키면은 충분하게 가망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거리에 희망을 심은 건 이와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안은 청년이 그 당해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의 최근의 용어가 청년화입니다. 그 화두가 청년입니다. 청년, 특히 젊은 계층에서 들어와서 마음껏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도시 재생이 우리 청주시의 재생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관심 갖고 시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히려 기성세대와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들이 잘 들여다봐 주셔야만 거의 지속가능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양식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칠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1988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30년 역사의 목욕탕입니다. (3층은) 여전히 목욕탕으로 1층과 2층은 리모델링을 거쳐 2세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이것은 31년 동안 여기에서 서서 쓰는 샤워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1인 공부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거 이용도가 꽤 높아요. 냉탕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바닥에다가 온도를 깔아서 바닥이 겨울에는 아주 따끈따끈하니까 아주 인기 탑이에요. 30년 역사가 담긴 목욕탕의 변신은 폐업의 위기를 이겨내는 방편이기도 했죠.
청주 시민들도 변화를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도 있는 건물인데 이거 개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특색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름 보면 또 약간 옛날 감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색적인 느낌, 그 목욕탕도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카페로 할 수 있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달라진 거리의 풍경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해서 이 예쁜 모습을 청주 시민들한테 예쁘게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1인 미디어 제작을 배운 주민들이 소나무길 핫플레이스로 나섰는데요. 서툴긴 하지만 보통 주민의 시선으로 맛집의 매력을 취재하고 알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중앙동에 위치한 이태리 레스토랑과 아메리칸 레스토랑의 퓨전 레스토랑이고요. 자부심 가득한 사장님의 인터뷰부터 소나무길 맛집의 비법까지 세심하게 소개하는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중앙동의 활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에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소나무길. 그 이면엔 회생을 향한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공간은 우리 동네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청주 시민의 공간이 됐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청주의 변화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출범식을 갖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청주만의 도시재생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청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재생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사업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함께 지역의 도시 재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청주의 도시 재생은 사람의 가치와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해 점차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청주형 도시재생의 모델은 적극적인 소통 속에서 논의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를 발굴하고 수시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런 노력이 더해져 청주시는 전국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것 그리고 또 국가 정책에서 도시재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됨에 따라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새롭게 또 청주형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다른 도시와 달리 청주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형을 구축하는 도시재생 2.0이라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주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거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중앙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카페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제 중앙동에서 살면서요, 그냥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동네 일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또 계기가 돼갖고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국가 지원 기간은 몇 년 단위로 한정돼 있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중앙동에서는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다시 도시재생 사업에 환원합니다. 도시재생, 그리고 더 설명하면은 이제 문화적 도시재생 또는 문화도시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 정책은, 그리고 문화의 터인 도시 정책은 당연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구현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정책 시스템을 갖는 것.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아픈 곳을 찾아내서 도시의 아픈 곳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속에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돼서 유기적으로 치유를 해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도시재생대학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개강과 함께 16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시민대학.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하기도 하고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청주는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타 사업에서 주민들이 참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청주시가 많이 이렇게 중앙정부 사업을 받아오고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앙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실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주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지역도 있습니다. 기록의 역사를 안고 있는 운천 신봉동입니다. 이곳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간행된 지역인데요. 직지를 주제로 한 길과 함께 최근 들어 멋스러운 카페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걷기엔 상당히 좋아요. 연인도 같이 오면 좋고, 그다음에 요 사이 이쪽으로 아주 그냥 작고 예쁜 카페들도 많고, 벽마다 약간 모던하게 현대화된 그 기하학적인 무늬로다 색깔별로 붙여놨더라고요. 이 길은 운천동의 운자를 따서 운리단길로 불리는데요. 고풍스러우면서도 정겨움이 느껴지는 거리의 분위기에 반해 카페를 연 분도 있습니다. 길이 이제 옛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약간 길지 않지만 이제 살짝 고부라진 그 느낌이 뭔가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도시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오래된 기억이 도시의 생명력을 깨우기도 하죠. 기억 저편, 감성을 깨우는 온리단길에서 저도 차 한잔의 여유를 맛봤습니다. 요즘 청주에서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온리단길인데요. 이렇게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차 한잔 마시니까 감성까지 풍부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온리단길의 풍경.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전해지는 솜사탕 가게인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30대 부부에겐 꿈을 키우는 공간.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솜사탕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부는 솜사탕 제품에 이어 온리단길의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 상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솜사탕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생각해둔 게 있어요. 직지 솜사탕이라고 해서 한자 모양으로 솜사탕을 찍어서 만들어보는 체험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리단길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탄 공예품을 만드는 이솔 씨는 공방을 연 지 이제 2달째. 거리의 변화를 보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었어요. 이 근처에 온천동에. 그래서 온천동에서 거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를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이 익숙한 동네고 또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3, 4년 만에 이 거리를 왔다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작은 공방을 무대로 그녀는 꿈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것은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청주의 기록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온리단길. 이곳이 축제 열기로 뜨겁습니다. 청주를 상징하는 직지와 역사를 간직한 이 길이 축제의 중심지. 거리에는 프리마켓도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온리단길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라탄 공예품을 만드는 이솔 씨도 거리로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만든 공예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무라든지 꽃 같은 거 말려서 만든 그 방향제들이에요.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핸드메이드예요.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온리단길이라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여기 와 보니까 한적하면서도 참 조용하고 좋네요. 여기 축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저는 여기 살다 충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변해서 뭐 말할 수가 없이 변했네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마 여기가 온리단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분들에게도 기분 좋은 변화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운리단길은 기록 문화가 꽃피는 거리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번화하거나 큰 대로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작은 골목과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그런 젊은 창작자들이나 이런 공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주목했거든요.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소소한 골목과 옛 집들 이런 것과 감각적으로 결합한 그런 공방들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오시게 된 거고요. 운리단길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 생기면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운리단길이라고 하면 이름이 딱 생기면서 이제 위치도 많이 어디지 하고 궁금해 먼저 하시고 또 검색들도 많이 하시고 또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고 이제 그냥 지나다니는 길에서 장소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청주의 거리. 어느 거리는 문화의 옷을, 또 어느 거리에서는 켜켜이 쌓인 세월의 기록이 도시의 색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순천에서 청주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도시들이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는 도시재생 한마당. 청주는 올해 행사에 참여해 앞서가고 있는 청주의 도시재생 정책을 알렸습니다. 청주에 대한 전국 각지의 관심도 뜨거웠죠.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성과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어려움도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하고 함께 이 도시재생 한마당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생명력이 있는 도시의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경제재생 사업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도시는 자생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의 도시가 주목한 곳은 바로 청주입니다. 내년도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지로 청주시가 선정됐는데요. 4개의 뉴딜 사업 지역과 함께 청주의 도시재생을 이끌고 있는 문화제조창도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내년에 청주에 사신다고요? 네. 올해 잘 보셔야 되겠네. 청주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차기 개최지로 내년에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청주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1번지 아니 메카라고 청주가 불리게 되어서 또 선정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공동으로 이제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제조창, 문화제조창과 중앙동 그리고 다양한 이제 사업지를 연계해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이제 추진하게 할 예정이고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낡은 도시의 모습은 저물어가고 새로운 빛깔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청주시. 청주시의 이 문화재생은 그런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런 감정을 일깨우는데 상당한 인커리지먼트, 북돋움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데서 굉장히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 그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청주의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여러 매개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내는 것, 이게 앞으로 청주가 만들어가야 될 도시재생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백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서 그러한 여백들을 다 채우기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 스스로 성장하면서 그 여백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비전들을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는 재생을 통해 어떤 도시로 지속되어야 할까요? 성장해가는 청주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설레었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진화하는 유기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성장의 단계에 있는 청주.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청주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